2009년 11월 20일 저녁 11시였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신문사 주차장이었습니다. 33세 탐사보도 기자인 강민주는 재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3개월간 취재한 정치비리 증거였습니다. 비자금 장부, 은행 송금 내역, 녹음 파일,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정치인 20명이 연루되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았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음성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 재벌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원님께 50억 전달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는 망설였습니다. 편집국장도 외면했습니다. 압력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선배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대박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비자금이 수백억입니다. 정치인 20명 연루됐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민준아, 내일 아침 국장실로 와. 조용히 해. 강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문사 건물을 보았습니다. 8년간 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폴더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를 지켜야 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것이 강민준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24년, 검찰청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48로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드디스크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월에 가려진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민주는 2009년 11월 20일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의 한 일간지 사회부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는 탐사보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비리를 주로 다뤘습니다. 집요했습니다.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재 취재 중인 거는 대규모 정치 비리였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한 회계사가 제보했습니다. 대기업이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줬어요. 강민주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20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되었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금액은 총 300억 원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대가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인허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강민주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문서, 녹음, 증언,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2주 전 편집국장인 55세 베테랑 기자 박상현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특종입니다. 박상현은 자료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엄청난데?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회의원 20명입니다. 비자금 300억이에요. 박상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곤란하네. 너무 큰 사건이야. 강민주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보도해야죠. 박상현이 가로막았습니다. 일단 조용히 해. 내가 위에 보고할게. 강민주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보도하는데요? 박상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단 다른 취재해. 이건 내가 처리할게. 강민주는 반발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취재한 건데요. 박상현이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명령이야. 손 떼. 강민주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상현은 기사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 강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압력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동료 기자인 35세 정치부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태훈 형,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김태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업계가 다 그래. 큰 사건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야. 강민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자잖아요. 진실을 보도해야죠. 김태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달라.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해. 강민준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20일, 강민준은 결심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개인 USB에 저장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백업했습니다. 심야 취재를 마치고 저녁 11시에 신문사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 증거를 넣었습니다. 주차장에 섰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 기자인 38세 사회부 차장 이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대박입니다. 비자금이 수백억입니다. 정치인 20명 연루됐어요. 이정우는 즉시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강민준은 설명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300억 비자금이에요. 국장님이 보도 맡고 있어요. 이정우가 걱정했습니다. 민준아, 조심해. 이거 큰일이야. 강민준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보도해야죠. 다른 언론사에 이정우가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아, 내일 아침 국장실로 와. 조용히 해. 일단 상의부터 하자. 강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혼자 움직이지 마. 위험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준은 고민했습니다. 1시간쯤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민준아, 아직도 여기 있어? 박상현이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놀랐습니다. 국장님. 박상현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한테 들었어. 다른 언론사에 제보하려고? 강민준은 대답했습니다. 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박상현이 위협했습니다. 민준아, 그러면 너만 손해야. 업계에서 매장당해. 강민준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이 알아야 할 일이에요. 박상현은 냉소했습니다. 국민? 신문사 살아남는 게 먼저야.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숨기면 누가 밝혀요? 박상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 하지만 후회할 걸. 박상현은 떠났습니다. 강민준은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기자님? 강민준은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중요한 분이 보자고 하셨습니다. 강민준은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갈 곳이 있어서. 하지만 남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강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심야였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강민준은 강제로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가방도 빼앗겼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민준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2009년 11월 21일 아침, 신문사는 강민준의 부재를 알아챘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강 기자 어디 갔어? 이정우도 몰랐습니다.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아내인 31세 교사 한지영이 신문사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에 집에 안 왔는데요. 이정우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퇴근했는데. 한지영은 걱정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요. 금방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강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인 50세 이철수가 배정되었습니다. 기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한지영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어요. 취재 건으로. 이철수는 신문사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준이 주차장에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준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철수는 신문사를 조사했습니다. 박상현을 만났습니다. 강민준 기자 실종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박상현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충격이에요. 강 기자는 우수한 기자였는데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박상현은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늦게까지 취재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철수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박상현이 강민준과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박상현을 다시 불렀습니다. 거짓말하셨네요. 대화했죠? 박상현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잠깐 업무 이야기했어요.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요? 박상현은 대답했습니다. 취재 건으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상현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민준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인 72세 퇴직 공무원 강병수와 69세 주부 최영희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최영희는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갔을까? 강병수는 경찰에 협조했습니다. 아들을 꼭 찾아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준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는 정치권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단서가 끊겼습니다. 이철수는 계속 조사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5세 강우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은 남편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취재 자료가 있었습니다. 비자금 300억, 국회의원 20명, 기업 뇌물, 보도 거부, 압력. 한지영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철수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을 다시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병수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은 재혼을 권유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릴 거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강병수는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최영희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냈습니다. 15년째가 되는 해, 2024년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아들 우진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진은 20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영에게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실종 7년째 한지영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 대전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지영은 즉시 대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허위 제보였습니다. 8년째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광주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지영은 광주로 갔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희망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째 한지영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년째 2024년 11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청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치 비리를
고발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담당 검사인 45세 박진수가 그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건을 고발하러 오셨나요? 남성은 하드디스크를 건넸습니다. 2009년 11월 정치권 비자금 사건입니다. 박진수는 하드디스크를 확인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장부, 녹음, 증언, 추가 증거.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시 취재 기자였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박진수는 놀랐습니다. 강민준, 15년 전 실종된 기자?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진수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에 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민준 씨?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은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검은 승용차에 태워진 후 외곽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폐공장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대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세 정치브로커 윤석진도 있었습니다. 강민준 기자, 우리 정치권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윤석진이 말했습니다. 강민준은 반항했습니다.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윤석진은 웃었습니다. 감금? 우리는 설득하려는 겁니다.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설득? 당신들은 뇌물을 받았어요. 윤석진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정치자금이죠. 다들 하는 거예요. 강민준은 반박했습니다. 불법이에요.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윤석진이 위협했습니다. 강 기자, 입 다물면 좋은 조건 드릴게요. 거부하면?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거부하면요? 윤석진은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강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윤석진은 제안했습니다. 그럼 거래합시다. 사라지세요. 그럼 가족은 안전합니다. 강민준은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윤석진은 협박했습니다. 그럼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학교 가는 길이 참 위험하더군요. 강민준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족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감금되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결국 굴복했습니다. 알았어요. 사라질게요. 하지만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윤석진은 만족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 당국에 고발하지 마세요. 강민준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모두 빼앗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울을 떠돌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1년째 강민준은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울산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가명 김철수를 사용했습니다. 편집 일을 도왔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다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사했습니다. 3년째 강민준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사건 연루자였습니다. 익명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준 기자 맞으시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50세 전직 기업 격리 서민호였습니다. 비자금이 계속되고 있어요. 더 교묘해졌어요. 강민준은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서민호는 비밀리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5년간 강민주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치 비리는 계속되었습니다. 8년째 강민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부고를 받습니다. 울었습니다. 10년째 강민주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장부, 녹음, 모두 디지털로 정리했습니다. 15년간 강민주는 정치권의 모든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15년째 2024년 11월 강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로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지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지영은 울었습니다. 민준 씨, 너무 힘들었겠다. 강민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강민주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진이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한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20이 됐어. 대학생이야. 정치외교학과 다녀. 아빠를 닮았나 봐. 강민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4년 12월 검찰은 강민준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정치비리 의혹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제공한 증거는 방대했습니다. 비자금 장부, 녹음 파일, 은행 내역, 추가 제보. 모든 것이 상세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5년 전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비리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윤석진을 소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강민준, 15년 전에 사라진 사람 아닙니까?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녹음 파일, 계좌 내역, 장부. 윤석진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네, 정치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을 감금했습니까? 윤석진은 대답했습니다. 감금. 아니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했습니다. 정치인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20명 중 15명이 아직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장관, 국회의장, 당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정치권의 대규모 비자금을 취재했습니다. 3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가 보도를 막았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15년이나 기다렸습니까? 강민주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5년간 숨어 산 것은 도피 아닙니까? 강민준의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기자, 정치비리 폭로. 여론은 강민준을 지지했습니다. 용기 있는 기자, 진실을 지킨 사람.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정치인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처벌받았습니다.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5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강민주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1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배신당했습니다. 2025년 봄, 강민주는 한지영과 재결합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강민주는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아들 우진과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나도 기자 될래. 아빠처럼 진실 밝히고 싶어. 강민주는 감동받았습니다. 강민주는 기자로 복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의 공백이 컸습니다. 언론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재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1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했습니다. 독립 언론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진실탐사였습니다. 권력 비리를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정직하게 보도했습니다. 강민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신뢰했습니다. 동시에 언론개혁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당해선 안 됩니다. 강민준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반대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다. 언론 자율성을 침해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과 양심적 언론인은 지지했습니다. 강민준 기자 말이 맞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법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언론 압력 처벌 강화, 언론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탐사 보도가 늘었습니다. 강민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강민주는 대학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탐사 보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언론학과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기자입니다. 진실을 보도하세요. 권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교수님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됩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15년을 숨어 사신 것 후회하세요? 강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8년 강민주는 43이 되었습니다. 한지영은 48, 아들 우진은 24이 되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언론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빠, 나도 진실 밝히고 싶어. 강민주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아. 함께 일하자. 어느 날 강민주는 당시 사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60세 중소기업 사장 김영수였습니다.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놀랐습니다. 제가 뭘? 김영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 정치인들이 저희한테 부당한 압력을 넣었어요. 이제야 밝혀졌잖아요. 강민주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9년 강민주는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결혼한대. 한지영은 기뻤습니다. 정말? 누구랑? 강민주는 대답했습니다. 같은 언론사 후배래. 기자야. 한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2030년 봄, 우진이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언론사의 26세 기자 이수정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실 많이 밝혀. 우진은 웃었습니다. 네, 아빠. 그해 가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서연이었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강민주는 손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직한 세상 만들어줄게. 2031년 강민주는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15년의 침묵, 진실은 말한다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부정을 목격했습니다.
강민주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강민주는 답장을 썼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해 가을, 강민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강민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15년간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032년, 강민주는 어머니 최영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92세가 되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최영희는 울었습니다. 강민준도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도 못 뵙고. 최영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넌 옳은 일을 했어. 강민주는 위로받았습니다. 2034년, 강민주는 53이 되었습니다. 한지영은 53, 아들 우진은 30, 손녀 서연은 4살이 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권력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해요? 강민주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야. 대단해.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주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2035년, 강민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탐사보도 교육센터였습니다. 젊은 기자들에게 탐사보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언론인을 키우겠습니다. 센터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기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탐사보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비리를 밝혔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강민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2037년, 강민주는 56이 되었습니다. 아들 우진은 33, 손녀 서연은 7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탐사보도 팀장 됐어. 강민주는 웃었습니다. 축하해. 자랑스럽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진실 지키고 싶어. 강민주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진이가 탐사보도 팀장이 됐다. 기쁘다. 나는 15년을 잃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실을 지켰다. 언론을 변화시켰다. 나는 행복하다.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평화롭다. 충분하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한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뭐 해? 강민주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지영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래. 정말 멀리 왔어. 자랑스러워. 강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아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강민주는 33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15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켰습니다. 언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56,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고통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로 끝났습니다. 15년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목소리는 더 강했습니다. 이제 강민주는 평화롭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감사합니다.
미래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강민주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손녀 서연이 잠들어 있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만든 세상에서 정직하게 자라렴. 내가 기자가 되든 뭐가 되든 진실을 사랑하며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강민주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한지영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15년을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어.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강민주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자다. 기사를 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소명이다. 그리고 나는 그 소명을 다할 것이다. 평생. 강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진실을 밝힐 것이다. 취재할 것이다. 보도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그리고 강민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고통도, 희생도 모두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정직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주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였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취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 강민주는 대답했습니다. 국회, 예산 비리 의혹 취재해야 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강민주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게. 아들 우진도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가도 돼?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준과 우진은 출근했습니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진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민준이기 때문입니다. 15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기자, 진실을 지키는 사람,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강민준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민준은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것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 강민준은 잠시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준비할게. 강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아무거나 좋아. 고마워. 오후 취재가 계속되었습니다. 강민준과 우진은 일했습니다. 정확하게, 성실하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쳤습니다.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영과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연은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민준과 한지영, 우진 부부는 경청했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강민주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지영과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지?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5년.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이겨냈어. 강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줘서 가능했어. 한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주는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고통도 15년의 공백도 이제는 의미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강민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준은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그리고 내일도 그는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취재하고 보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민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